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로봇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로봇 얘기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 기업까지 저희가 총정리해서 자료집으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가 사실 지금 상용화되기 쉽지 않죠.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삶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로봇 산업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꼭 집중하시고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기반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입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말이 돼요. 그게 뭔 소리냐? 일단 최근에 조금 화해를 하는 좀 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 친하게 지내나? 아니면 서로 좀 안 싸우나? 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인 측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중국 방문을 원한다고 고문에게 발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합니다, 갑니다, 확정난 게 아니라 어떤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과 시 주석 사이 통화에서 구체적인 중국 방문 의사를 타진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이 전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했냐면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즉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했을 때 뭐 우리끼리 뭐 여러 가지 무역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틱톡이라든가 문제 있지 않냐? 그거 우리 조금 서로 해결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지 이렇게 뭐 구체적인 얘기를 실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에게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한번 올래? 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또 그거는 안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이가 뭐 엄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취임 직전에 통화도 했고 뭐 만나냐 안 만나냐 말도 나오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한 번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취임이 두 번째죠. 대통령이 두 번째니까. 그럼 그전에는 어땠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과거 행적입니다. 2017년도에 취임을 했죠. 2017년 1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 취임하기 전에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죠. 당선 이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미중 관계 강화를 희망합니다. 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똑같죠. 예, 시기가 이제 두 달 뒤냐, 뭐 두 달 전이냐, 그게 뭐 당선 이후냐, 아니면 취임 이전이냐의 차이지. 사실 그냥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취임과 이 선거 그 사이 어딘가에서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좀 화이팅 합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사이가 계속 좋아졌냐? 2017년 후반 트럼프는 대중무역 적자 문제를 강조하며 중국을 비판하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 3월이 됐을 때 트럼프는 관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역 전쟁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야 너네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팔아먹고 이득을 많이 남기냐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취임을 하고 나서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2019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제재라고 부르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IT 기업을 전부 다 퇴출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화해 무드가 조금 나올까 하다가 결국엔 싸우게 된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잠깐일 뿐인 거지, 보여주기식일 뿐인 거지, 앞으로 계속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는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왜 무리인가요? 이렇게 계속 된다란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로봇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 싸울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중국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중국과의 경쟁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미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더그 버검 후보자는 미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석탄이라든가 또는 석유라든가 쓰지 않으면, 친환경을 계속 쓴다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이 AI 경쟁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국방, 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시추에 더 많은 공공부지를 할당하고 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기본 전력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AI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돌릴 만큼의 전력량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과의 AI 군비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한다면 우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과연 이게 사이좋은 사이에서 나올 만한 얘기일까요? 이거는 서로 왼수거나 아니면은 서로 좀 싸워야 될 대상에서 나올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불만인 게 아니다. 왜 불만이냐? 로봇 얘기가 지금 왜 이렇게 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집중하십시오. 바로 중국의 무력 과시입니다. 야, 우리 이만큼 강력해 라고 과시를 했는데 뭘 과시했냐? 중국은 지난해 2024년도 11월 광둥성 주하이에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 35와 젠 35A를 일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중국 수천성 상공에 은행잎 모양의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아마 6세대 전투기 프로토타입 시험 비행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아주 대단한 비행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게끔 어떻게 보면 과시를 한 거죠. 아, 그렇네. 신비의 항공기 공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위상을 제고하고 고의로 주간 비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 3개를 장착해 젠 20보다 크고 강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례 없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왜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고 있냐? 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과시를 하냐? 왜 이렇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중국이 뭐를 출시했냐, 뭐를 공개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드론 항모입니다. 뭐다? 무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로봇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산업용 로봇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효율이 하나도 없더라. 왜 효율이 하나도 없냐?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상용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상용화돼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전쟁에 나라에 이익을 주고 있는 로봇이 뭐냐면 무인기입니다. 말이 드론이지 무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공격용 드론을 대량 탑재할 수 있는 일명 드론 항공모함을 공식 출범시켰고요. 이번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드론 항모를 통해 유사시 대규모 드론 편대를 출격시켜 제공권을 장악하고 대만 본토를 고립시키는 아나콘다 전략을 본격화하겠다 하는 거죠. 새로 건조된 076형 그리고 기존 075형 강습 상륙함 등 모두 드론과 관련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 방산이 다 어디로 쏠려 있냐면 무인기에 쏠려 있어요. 무인기를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가던가 아니면은 아까처럼 스텔스 무인기가 날아가서 쏘던가 지금 무인기로서 지금 국방력을 자랑하고 지금 과시하고 있는 상태고 추가로 지금 드론 항모처럼
무인기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천 대 공중 드론과 무인 수상함, 잠수함, 무인입니다. 다 로봇이에요. 이젠 전쟁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합니다. 지옥 풍경이 그려질 정도로 가혹하게 대응하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니 이게 뭐 이건 현실적입니까? 네, 현실적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할 때 뭘로 했죠? 예, 자폭 드론으로 싸웠죠. 실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보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영상들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사람보다는 무인기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명사고도 없이 전쟁을 진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지금 앞에 와가지고 드론 항공모함까지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미국의 7함대 사령관이 무인기를 싹 들고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프레드 캐처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AI를 활용한 무인기 그리고 무인정이 새롭게 도입을 됐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사실 2025년도에 갑자기 나온 계획은 아니고 미국 국방부가 2023년 8월 중국군의 물량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 수천 개 규모의 자율무기 체계를 2년 이내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고 2년 이내는 2025년 안에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뭐야 중국이 저렇게 나와? 야 우리도 가지고 가자 해서 붙은 겁니다. 무인 무기로 중국군의 움직임을 억제할 시간을 벌고 대만군, 미군, 동맹국군의 태세를 정비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자위대 간 협력, 이거는 일본 군대죠. 광화 사례를 언급하고 미군과 자위대가 일체화돼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다? 미국 7함대도 지금 무인기를 깔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7함대 구역에다가.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은 아까 중국 있는 데다 만약 깐다. 그럼 중국과 그냥 무인기, 드론 로봇 싸움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데 7함대 위치가 어디죠? 7함대 위치가 써있죠 여기. 3, 2, 6,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7이 있죠. 7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죠. 여기 7함대예요. 그럼 뭔 소리냐? 이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얘네가 지금 여기다가 드론 항공모함 깔고 있는데 지금 7함대도 여기다가 무인기랑 무인정 깔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여차하면은 너네 조심해 라고 서로 지금 무인기 들고 싸우고 있는 거죠. 뭐로? 드론으로 그리고 무인 배로 서로 지금 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부딪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조그만한 대만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근데 휴머노이드가 싸웁니까? 아닙니다. 무인기가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사실 조금 민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통화 한번 했고 우리 좀 사이 좋게 지내자, 잘 지내자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물러나고 뭐가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없어질 수가 없다. 오히려 앞으로 더 싸웠으면 싸웠지 사이가 좋아질 확률은 없다. 오히려 누구랑?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좀 고립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도 중국이랑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그 안에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인기, 무인정,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득을 많이 줄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무인기에는 뭐가 필요할까?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명중률,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아니 그냥 날아다니면 뭐합니까? 이게 위협용이 아니잖아요. 쏘든가 날아가든가 자폭을 하든가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SAR이라는 기술력입니다. SAR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상세히 얘기했지만 지구에다가 레이더를 쏩니다. 쏘고 그 쏜 게 바닥을 이렇게 박을 거 아니겠어요? 바닥 박고 다시 어떻게 돼요?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가 되면은 그 반사된 걸 가지고 밑에 이제 지형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이미지에 맞춰서 무인기 폭격을 시키든가 무인기 뭐 자폭을 시키든가 뭐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사실 안개가 많이 껴있거나 뭐가 많이 껴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무인기라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개가 껴있어도 비가 있어도 폭우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상관이 없는 기술력이 SAR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시키는 대로 달려가는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SAR은 날씨와 조명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또 지형이나 물체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무인기의 낮과 밤, 비, 구름 등의 환경에서 무조건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정확도가 무척이나 떨어집니다. 근데 그 정확도를 거의 뭐 몇 배 이상 올려줄 수 있는 기술력이고요. 군사작전에서 3D 지형 지도를 생성하거나 폭격 또는 타격 지점을 사전에 분석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야, 지금 저기 쏴라. 이걸로 분석해서 좌표 찍어서 얘가 달려가서 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Q9 리퍼라고 해서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에도 SAR이 달려 있고요. 정찰 및 감시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있는 물체에 실제 안 보이더라도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SAR은 이게 이제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SAR은 무인기가 대규모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적의 움직임, 차량, 군사시설 등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얘가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SAR이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휴머노이드 뭐 한 차량용 로봇 떠나서 지금 당장 대치하고 있는 무인기가 싸우려면 결국은 SAR이 계속 기술력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해주는 이 기술력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련된 기업을 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라는 신규 상장된 기업이고요. 루미르가 자체 개발한 루미르 X를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1호기에 이어 2호기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랑 협업한다는 게 얘네가 쏴준다는 거예요. 위로 올려준다는 얘기고요. 당사는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구 관측 위성 중 SAR 위성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1분기 루미르 X 발사를 시작으로 18기의 위성 군집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타 지구 관측 개발 회사들과 달리 SAR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언제든 투시가 되고 2차 데이터도 가공이 되더라. 실적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2024년도에 대략 영업이익을 흑자나 뭐 아니면은 소폭 적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2025년 6년에 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부터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 아무도 관심 없는 저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로봇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나라에 영향을 주냐. 그래서 휴머노이드 뭐 이런저런 로봇 얘기 많지만 저는 지금 무인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무인기를 위한 통신, 위성통신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루미르 관심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로봇이 과연 뭘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휴머노이드가 돈이 될까? 지금 당장 1년, 2년 안에 사실 모르겠다. 저는 지금 당장 우리 계좌를 또는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로봇은 무인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아까 전에 얘기한 테슬라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굳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배워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21일, 20일, 17일, 16일, 15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무료로 장전에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꼭 무료로 전부 가져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그리고 댓글에 응원이나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한마디씩 적어주세요. 댓글 하나에 수익 1%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